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저는 40대에 접어들 때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는데요. 하루는 건강검진을 하며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동전 모양의 음영이 사진에 나타나 혼비백산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동전 모양의 폐렴으로 밝혀져 항생제 치료로 완치되었지만 며칠 동안 지옥과 천당을 오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무엇일까요? 부동의 1위, 각종 암입니다.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암을 막을 수 있는데요. 저는 암이 생기는 원인을 버리지 못했으라고 주장합니다. 좋지 않은 것을 버리거나 비우지 못하다 보니 우리 몸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몸을 채우는 대표적인 쓰레기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한마디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산소가 인체 내 몸속과 장기들을 돌아다니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다 보니 아예 생성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 따르면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36,000가지 질병 원인의 90%가 활성산소에 의해 유발된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활성산소는 본래 세균, 박테리아, 독성물질과 같이 몸에 해로운 것들만 공격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면역체계에 혼란을 주어 정상세포를 문제가 있는 세포로 인식하게 하고 정상세포까지 무차별하게 공격하여 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세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데요.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노화가 시작되고 한계치 이하로 짧아질 경우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하루 7만 번가량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세포 속에 있는 DNA가 변형돼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암입니다. 활성산소를 낮추는 방법은 몸속에서 생성되는 황산화효소를 잘 활성화시키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활성산소와 미리 결합해버리는 황산화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것입니다. 황산화효소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며 활성산소의 나쁜 성질을 중화시켜 덜 해로운 물질로 바꾼 후 물과 산소로 분해해 인체 대사작용에 이용함으로써 유해성을 없앱니다. 황산화효소는 혈관의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예방하고 높은 혈압을 낮춰주고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와 황산화효소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의 양은 그대로인 반면 황산화효소의 양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 25세에 비해 40대는 50% 감소하며 60대가 되면 90% 감소합니다. 80대가 되면 황산화효소는 거의 없어지고 활성산소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해 황산화효소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이 평균 수명의 한계점이라는 가설도 제기됩니다. 즉 우리 몸의 쓰레기인 활성산소를 치울 황산화효소가 없어져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사람들마다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활성산소 수치도 황산화효소 수치도 너무나 제각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갈되는 황산화효소를 잘 관리하는 방법은 바로 활성산소와 대신 싸워줄 황산화 영양소와 황산화효소가 잘 작동하게끔 도와주는 황산화효소 활성화 성분을 음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황산화제와 황산화효소의 원료 물질은 다양한 형태의 영양소로 존재합니다. 비타민 C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황산화 영양소로 독자적으로도 황산화 작용을 하면서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산소와 싸우다 산화된 비타민 E를 환원시켜 황산화력을 높아지며 이뿐 아니라 황산화효소의 농도를 증가시켜 주는 작용도 합니다. 비타민 C는 사과, 레몬, 키위, 파프리카, 토마토 등의 과일과 채소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G라 불리는 글루타티온은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로 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간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20대 이후 10년마다 대략 15%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간에서 생성되어 독소를 해독하거나 피곤한 간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결핍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노폐물을 해독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므로 보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글루타티온은 육류, 생선, 해산물 등에 들어있으며 브로콜리나 무 등의 십자가 채소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글루타티온으로 전환됩니다. 글루타티온이 부족하면 정맥 주사를 통해 보충하기도 합니다. 코엔자임 Q10, 즉 비타민 Q는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비타민으로 심장에 많아서 심장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체적으로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하기도 하고 황산화 요소와 함께 활성산소를 착한 산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심장센터에서는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도록 했더니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남성 불임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드 사두기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코엔자임 Q10을 매일 200mg을 섭취하도록 했던 불임 남성들에게서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정자의 운동 능력 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하루 권장량은 90에서 100mg이며 영양제로 섭취하기도 하고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세포의 지방지막을 보호하는 효과를 높여주며 비타민 E를 활성화시켜 황산화 효과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 중에서 대표적인 황산화제는 셀레늄을 들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해충 미네랄이자 항암 미네랄이기 때문에 중년이라면 외부로부터 꼭 공급받아야 하는 미네랄입니다. 셀레늄은 우선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력을 발휘하며 대표적인 노화 방지 영양소 비타민 E보다 수백 배 강합니다. 독자적으로도 활성산소를 비롯한 유해 물질을 해독해 독소로부터 우리 몸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셀레늄은 다른 항산화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까지 합니다. 즉 셀레늄이 없으면 체내 황산화 요소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황산화 요소를 활성화하는 비타민 글루타티온을 활성화하는 것이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이 글루타티온을 활성화하고 글루타티온은 황산화 요소를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셀레늄은 마늘, 현미, 카무트, 브라질 너트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폴리페놀 역시 황산화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폴리페놀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 외부의 적과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식물 영양소이며 체내에서 황산화 작용을 하는 것은 물론 황균, 황바이러스, 항알레르기 효과도 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 중에서도 노화 방지에 탁월한 식물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미 나이가 들어 황산화 요소가 모두 고갈된 상태일 때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안토시아닌은 몸속 곳곳에 돌아다니며 활성산소를 찾고 특히 활성산소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혈관에 대한 보호 효과가 큽니다. 안토시아닌은 보라색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황산화 성분으로 자색 고구마, 자색 양파, 포도, 마키베리 등에 풍부합니다. 잠을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바이오리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밤 8시부터 9시에 분비가 시작되어 12시부터 새벽 2시에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받으면 만들어졌다가 저녁에 빛이 없을 때 분비되므로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완전 소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리더들에게는 항상 과로가 따라다닙니다. 과로의 결과는 생각보다 참담합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며 삶의 질을 낮추고 리더의 역량을 감소시킵니다. 과로는 결국에는 업무 능력과 개인의 매력도 저하로 나타납니다. 과로를 피할 수 없다면 과로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 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리더들에게 황산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